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금요일에 인텔 주가가 11%나 폭락하면서 매스컴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가뜩이나 미세 공정의 난항을 겪으면서 주가의 흐름이 썩 좋지 않았었는데 3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완전히 결정타를 날려버렸습니다. 실적이 엄청 안 좋게 나왔냐?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이닉스의 매각 예정인 낸드 사업부를 제외하고 계산을 한 시장 전망치가 182억 달러였는데 실제로 181억 달러가 나왔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인텔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컴퓨팅 매출액이 97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고작 2% 감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딱히 어닝스 쇼크도 아니고 그냥 예상치에 거의 근접하게 나왔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나 많이 빠졌을까요? 일단 다른 기업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S&P 500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거의 84%가 시장 예상치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산업 자체가 거의 호황기를 누렸다는 뜻입니다. 이런 와중에 인텔은 예상치보다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다? 당연히 남들 다 먹을 때 혼자 못 먹었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다른 기업들도 다 시장 전망치보다 안 좋게 나왔으면 이렇게까지는 많이 안 빠졌을 겁니다. 심지어 지금은 반도체 부족 사태가 역대급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너도 나도 반도체 가격을 올리고 있고,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전성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거든요. 심지어 이 반도체 부족 사태가 뭐 당장 끝날 것도 아니고 적어도 1, 2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가는 선반영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특성을 감안해 봤을 때 주가가 오를 만도 한데, 이렇게나 좋은 상황에서 시장 전망치보다 살짝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폭락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인텔의 주력은 비메모리 반도체이고 그 중에서도 CPU가 가장 핵심입니다. 사실 CPU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뭐 설계하기도 가장 어렵고 굉장히 수익성도 좋은 분야거든요. 이 CPU는 보통 서버나 개인용 PC, 노트북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대규모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제는 인텔 CPU를 받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설계해서 파운드리 업체에게 위탁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현재 서버 시장에서 인텔 CPU 점유율은 90%가 넘습니다. 가장 수익성이 좋고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앞으로 먹거리가 점점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인텔은 작년에도 미세공정 진입에 실패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상황이 이렇게는 안 좋은데 기술력의 한계까지 보여주면서 악재가 제대로 겹쳐버린 거죠. 또 이미 오래전부터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가 PC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PC 핵심 두뇌인 CPU 수요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연산에 CPU보다는 GPU가 효율적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인텔의 입지는 더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고 미래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마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어도 주가는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학개미 중에서는 단일 종목으로 인텔에 투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삼성전자나 엔비디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텐데, 그렇다면 인텔 주가가 폭락한 것이 삼성전자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인텔의 주력은 비메모리 중에서도 CPU고 삼성전자의 주력은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D램과 낸드 플랫입니다. 다행히도 주력 분야가 그렇게 겹치진 않습니다. 물론 CPU와 메모리 반도체는 바늘과 실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텔 CPU 시장이 타격을 받으면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텔 점유율을 AMD가 뺏어오든 ARM 아키텍처 기반의 다른 처리 장치가 뺏어오든 모든 처리 장치에는 반드시 D램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파이 자체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인텔의 경쟁력이 약화됨으로써 실적이 안 좋아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삼성전자에게 딱히 악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 대세가 x86 기반에서 ARM 기반으로 옮겨간다면 인텔은 매출 자체가 급감하게 되지만 삼성전자는 PC용 D램 비중이 줄어드는 만큼 모바일 D램 매출이 증가할 겁니다. 어차피 PC에서 빠지는 매출이 다른 분야로 옮겨가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버용 처리 장치로 어떤 것이 들어가든 거기에 맞는 임시 초고속 저장 장치인 D램은 규격만 바뀔 뿐이지 무조건 뭐가 됐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량이 많아질수록 반영구 저장 장치인 낸드의 수요도 당연히 증가합니다. 즉 어떤 처리 장치가 대세로 자리 잡든 품목만 바뀔 뿐이지 시장 자체가 커지면 D램이나 낸드 매출도 증가하기 때문에 인텔이 폭락했다고 해서 삼성전자도 덩달아 폭락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더구나 애플에서 설계한 M1 칩은 인텔 CPU를 대체하기 위한 것인데 애플은 반도체 제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파운드리에 물량을 줘야 됩니다. 현재는 TSMC에게 전량 위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삼성전자나 인텔에게도 물량을 나눠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주 경쟁에서 이기면 삼성전자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보게 되고 인텔에게 간다고 해도 어차피 크게 손해볼 건 없습니다. 애플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존이나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도 대규모 서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ARM 기반 코어를 직접 설계해서 파운드리 업체에게 위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반도체 개발붐이 불수록 인텔은 손해를 보고 파운드리 업체들은 이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게는 결코 나쁘지 않은 그림입니다. 어차피 삼성은 CPU 사업을 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인텔의 폭락이 삼성전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오히려 인텔보다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와 마이크론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금요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보면 1.2% 정도 빠졌고 마이크론은 1.65%나 빠졌습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3위 기업이므로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주가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 변동성이 큰 데다가 호황기와 불황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텔이 11% 폭락한 것보다는 마이크론이 1.65% 빠진 게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더 신경이 쓰입니다. 또 하나 참고할 만한 종목이 바로 TSMC인데 삼성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섹터가 반도체이고 반도체만 놓고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주력은 메모리 반도체, 미래의 주력이 될 만한 분야는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그런데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세계 1위 기업이 TSMC니까 TSMC 주가를 보면 파운드리 업황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역대급 호황기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TSMC 주가가 몇 달간 심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적어도 실적과 상관없이 지금 파운드리 상승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구나 금요일에도 1.77%는 하락하면서 아직까지는 상승 패턴을 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결정짓는 요인이 워낙에 많아서 미국 증시만 가지고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금요일 필라델피아 반도체와 TSMC 그리고 마이크론의 주가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여전히 환율도 고점인데다가 외국인 수급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 횡보장이 당장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주가는 항상 우리의 예상을 깨기 때문에 언제 어떤 반전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막말로 당장 삼성전자가 30% 급등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원래 주식시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골 때리는 현상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주가 예측하는 게 그렇게 쉬웠으면 경제학자나 펀드 매니저들은 다 세계적인 부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절대 주가는 대다수가 예측하는 대로 뻔하게 흘러가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용도 참고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자만심에 찬 타이밍 매매보다는 실적 좋은 초우량주에 진득하게 장기 투자하는 게 냉정하게 봤을 때는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투자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욕을 정말 많이 먹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원래 주가가 오르면 칭송을 받게 되어 있고요. 주가가 빠지면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애플도 만약에 반토막이 난다면 개잡주라고 욕을 먹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은 종목은 아니지만 적어도 큰 걱정 없이 노후 대책으로 장기 투자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다면 다른 사람들 말에 너무 크게 스트레스 받거나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람마다 투자 성향은 다 다르게 마련이고 원래 주가가 안 좋을 때는 욕을 먹는 게 뭐 당연한 거니까요. 스스로 삼성전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뭐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투자에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